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 2, 3위는 바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3대 진단비는 어느새 국민 필수 보험이 됐는데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3대 진단비,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토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3대 진단비를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보험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로만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민지홍 전문가, 김정덕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TV 보다가 보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저 6년쯤 전쯤에 에이스 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고요. 아, 예. 그리고 4년 전쯤에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하나 해서 한 두 개에서 한 34만 5천 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직을 고려 중이라서 예. 뭔가 휴직할 수도 있는데 예. 보험을 이걸 정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서 그러세요. 예. 아직 휴직 전이신 거죠? 예.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살입니다. 40이시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 아기도 있으세요 혹시? 예, 자녀는 한 분 있어요. 아기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7살입니다. 아, 7살이에요. 네. 휴직이 빠른 기간 안에 잘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직장을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여기 손해보험 쪽에 좀 적립금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예. 좀 확인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예, 전화드렸죠. 예,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저희 전문가님 통화할 수 있게 바꿔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혼 상태시다. 또 7살 자녀분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2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인데요. 휴직 기간 중에 보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지홍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직이나 휴직을 앞두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되고 부담스러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휴직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매월 내는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과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보험료를 거의 한 35만 원 정도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일단 전화를 잘 주신 것 같고요. 우선 보내주신 보험은 잘 구성이 돼 있는지부터 한번 좀 봐드릴게요. 예. 에이스 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주계약 1억, 암 3천, 2대 성인병 2천, 입원 3만, 수술 1,000,
재해사망 1억, 재해상해 5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에 실손의료비, 암 1,000, 뇌졸중 1,000, 급성심근경색 1,000, 상해후유장애 1억,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우선은 보험 구성은 굉장히 좀 잘 구성되어 있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에는 지금 적립되는 금액이 한 75,000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네. 거의 한 반 정도가 적립금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실손의료비가 처음 가입하셨을 때보단 갱신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75,000원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한 7만원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8만원까지 알파 플러스 보험을 뭐 8, 9만원까지는 줄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에이스 생명의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 유니버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납입 중지라는 그 기능인데요.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지 한 2년 정도가 되면은 잠깐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납입 중지 기간에도 보험 혜택은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납입 중지라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휴직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에이스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잠깐 중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의 알파 플러스 보험은 한 8, 9만원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8, 9만원도 혹시나 좀 부담스럽다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버셜 기능에서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 정도, 6년 정도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해지환급금이 좀 쌓여 있을 텐데요. 그 일부분을 중도 인출을 하셔서 찾으신 다음에 그걸로 휴직 기간 동안 메리츠 화재의 보험을 납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어떤 보험료로 들어가는 돈은 잠깐 세이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험 구성도 잘 돼 있으시고 6년, 4년 정도 이렇게 내신 보험을 내가 휴직을 한다 그래서 이 보험을 해지를 했다가 나중에 이직하고 나서 새로 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야 될 돈이 더 많이 생겨서 이 총 납입 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또 그 당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의 어떤 조건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납입 중지 기능, 그리고 중도 인출 기능, 그리고 적립금 삭제를 통해서 휴직 기간만 잠깐 넘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가 이직하고 나서 이 혜택 보험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시면 똑같은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내용은 좋은데 이게 휴직 지금 보험제 가입돼 있는 내용은 괜찮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내용은 괜찮고요. 뇌나 심장 쪽의 담보가 약간 부족한 걸 제외하면은 구성은 잘 되어 있고, 또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환급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율이 좋아서. 그러니까 해지는 하지 마시고 휴직 기간만 잠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 몰랐네요. 네네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좀 되셨습니까?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요. 있었다면 그래도 활용하면 괜찮겠다. 다행인 게요. 가지고 계신 보험의 구성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이용해서 휴직 기간 동안 또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라이프 플랜 A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3대 진단비 보험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불확실한 위험, 그러니까 또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어떤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 게 바로 보험이죠. 근데 보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실손보험,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보험 금액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인데, 이렇게 큰 3대 질병, 이런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치료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3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향후 왔을 때 그 치료비 어떤 부분적인 거나 아니면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통원치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에 그런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질병 이 진단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 1위에서 3위가 암, 뇌, 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이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쪽에 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망 원인의 1, 2위, 3위를 차지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돌연사나 아니면 급성 심장마비 이런 부분에는 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암이나 심장이나 뇌 쪽에는 치료비의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이제 어떤 치료의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비의 부담과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중도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10대 사망 원인에 이 3대 질병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요. 암 종류별 치료 비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암 발병을 받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암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치료에 대한 걱정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암 환자 경제 환경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가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게 76.5%, 그리고 아예 병원 방문을 포기한 게 13.7%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진단을 받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암 종류별 치료 비용을 보더라도 관암, 췌장암, 폐암, 당낭암 이런 게 이제 보험사에서 보통 정해놓은 10대 고액암에 들어가죠.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담낭암 이런 부분도 간암이나 췌장암도 6천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치료 비용이. 그만큼 우리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치료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현실이고요. 폐암이나 담낭암도 4천만 원 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나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또는 전립선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일반암으로 뭐 이렇게 2천만 원 가입을 했을 때는 10%만 주는 200만 원 정도 10%만 주는 걸로 이미 많이 소외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 생식기암 이런 부분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흔한 갑상선암도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1,000만 원 돈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발병하고 완치율도 높은 이런 소외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보험회사에서 발병률은 낮지만 보험금이 크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질병 중에서는 암과 뇌 쪽과 심장 쪽의 진단비를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자, 뇌혈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비만, 스트레스, 만성질환이죠. 이런 뇌혈관 질환도 있고 증상으로는 언어장애 또는 의식장애, 팔다리 마비, 격심한 두통, 구토 이런 쪽에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 몸에 미리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약간 마비 증세가 온다든가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어눌해진다고 했을 때는 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오는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병원을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하게 되면 완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 질환도 미리미리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뇌혈관 질환의 범위에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뇌출혈, 거미막 및 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이게 뇌출혈이죠. 이 뇌출혈은 지금 생명보험회사에서 진단비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뇌경색증,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또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여기는 뇌경색이죠.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 하고, 이제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터지는 뇌출혈만 보상이 가능하고, 또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두 가지 다 보상해 주는 게 손해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게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또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의 뇌혈관 장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해서 코드가 4개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뇌졸중과 뇌출혈의 범위를 벗어난 게 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코드 10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게 뇌혈관 질환이고, 우리가 뇌 쪽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웬만하면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을 걸로 됩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가 말하는 심장질환이죠. 여기도 앞에 뇌혈관 질환하고 원인이 비슷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여기서 가장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에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슴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면 거의 다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됐죠. 스탠드 삽입하는 이런 협심증 진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10대 사망 원인에 암, 뇌, 심장이 올라가 있듯이 우리가 미리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검사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자, 이 심장질환의 범위도, 자, 급성 심근경색. 여기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와 똑같이 해주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 속발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이렇게 코드 3개가 I21에서 23까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범위를 벗어나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여기에는 협심증, 아까 앞에 얘기했던 협심증과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심장병, 이렇게 해서 코드 3개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의 범위도 요거는 손해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손해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심장 질환 범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열로 봤을 때 2개 정도, 20% 정도가 급성 심근경색이고 나머지 80%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과 뇌와 심장의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보장이 폭넓은 걸로 저희가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보실 거는 뭐냐면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이고 보장은 110세까지 가는데 20년 갱신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저렴하게 이 3대 진단비를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암과 또 단계별 진단비, 이제 중증 1단계, 2단계 해서 단계하게 되면 더 더블로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술비도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계별 진단비, 5대 기간 수술비, 신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보장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만약에 암 보장이 부족하다, 아니면 수술비 특약이 부족하다, 아니면 뇌 쪽이나 심장 쪽의 질환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담보들로 내가 찾아서 구성해서 맞춰가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암, 그다음 5대 기간이 있는데요. 암에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있고 10대 고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1억을 준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암 진단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생식기암으로 소외감으로 일부 많이 빠져 있죠. 여기에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아니면 대장 전막내암도 다 일반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일반암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여기 이제 10대 고해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인데, 간암, 폐암, 담낭암, 쓸개암,
식도암, 뇌암, 뭐 췌장암 또는 백혈병 등등이 이 10대 고액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줘서 암 1억 플랜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특약으로 같이 간이나 폐, 신장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중증 1단계 하게 되면 이제 5천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되고 2단계 가게 되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요것도 1억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1회로 먼저 진단받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 1회로 되고요. 이제 뇌나 신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 3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에서 합의 5천만 원 준비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도 똑같이 중증 1단계 2천만 원, 중증 2단계 3천만 원 해서 추가로 5천만 원 해서 여기도 1억 플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5천만 원에 또는 중증 1단계나 2단계 해서 추가로 5천만 원 더 받아서 신장 쪽도 이렇게 합의 1억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어떠한 담보들이 있냐면 일반상해 후유장에 저는 1,000만 원만 넣었지만 여기는 이제 넣으실 수 있는 만큼 넣으실 수 있고요. 기본 1,000만 원에 일반상해 80%, 100만 원, 질병 80% 이상 후유장에 100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 요게 기본 플랜입니다. 그래서 밑에 암 플랜을 가져가든 아니면 뇌나 신장 플랜 가져가든 수술 특약을 가져가든 이 기본 플랜은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밑에는 특약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암 진단비 5천, 또 50세는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유사암은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10대 고액암 치료비 5천만 원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저희가 1,000만 원만 넣지만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뇌나 심장 단계별 1단계, 2단계 해서 이렇게 합의 5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간, 폐, 신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서 합의 1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질환 수술비도 있고 21대 수술비도 있고 뭐 질병 수술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더 수술비가 많이 있는데 많이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특약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기본 플랜 가져가실 거에 내가 가져가고 싶은 암이나 수술 특약 이런 쪽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실비보험이라든가 다른 특약하고 같이 해서 좀 업셀링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진단비가 보다 폭넓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 고액. 암 1억 플랜으로 보게 되면 남자 20세에 8,319원입니다. 이게 일반암 5천만 원에 10대 고액암 5천만 원에서 암 1억 플랜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남자 20세에 8,319원, 30세 15,598원. 우리 이제 40세, 50세 봐도 40세에 34,783원, 50세가 63,502원입니다. 근데 최저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저보험료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25,000원 미만으로 내려가지만 가입하실 때는 25,000원 하셔서 나머지는 적립부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특약을 같이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에 비해서 여자분 굉장히 저렴하죠. 50대 암 1억 플랜 가져가셔도 4만 원이 안 넘습니다. 39,250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특약도 있어요. 수술 특약에는 여기 뭐 21대 수술 특약도 있고 아까 뇌나 심장 쪽에 어떤 수술 특약도 있고 5대 기간 수술 특약에 각 500만 원씩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뇌나 심장 쪽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뇌나 심장 쪽에 수술하게 되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하게 되면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또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은 21대 수술 특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 원이 나오고 또 5대 기관에 들어가죠. 뇌하고 심장하고 또 간, 폐, 신장이 5대 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술하게 되면 또 추가로 500만 원 되고 네. 또 질병 수술비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뇌나 심혈관 질환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30만 원 정도의 수술 특약이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런 신부전도 많이 나오는 질환 중에 하나죠. 신부전 하게 되면 남성 비뇨기계 질환 200만 원 추가로 나오죠. 21대 질병 수술비 나오죠. 또 5대 기관에 들어가죠. 신장 거기에 500만 원 나오고 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추가되죠. 그리고 특정 질병에 들어가요. 특정 질병에 신부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전 같은 수술을 해도 1,030만 원 수술비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유궤양이나 12지궤양 수술하게 되면 200만 원, 21대 질병 수술비 들어가죠. 신특정 질병 100만 원 들어가죠. 질병 수술비 30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330만 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비 보험과 다른 특약에 섞어서 이렇게 수술 특약도 준비를 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 특약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기 때문에 21세, 25세, 30세 우리가 최고 저기 하는 35세, 40세 봐도 남성분 이 수술특약 아까 기본 일반 상해 사망 1억 5천에 이런 수술특약 가져가셔도 보험료는 14,000원, 40세 남자분 16,000원, 50세 23,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25,0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특약을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적립 부분에서 나중에 환급 받으셔도 되고 이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월 25,000원에 해서 수술특약 가져가시고 아니면 암플랜 해서 4, 5만 원대 준비를 해가시면 이런 3대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치료비 걱정 없이 무난하게 저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전에 설명했듯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보험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생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이거 규칙적으로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3대 진단비 보장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셨나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34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실비보험에서 청구했더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김정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이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이 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빼고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 보장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보면 과거에 가입하셨던 실비보험이신 것 같아요. 아마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 같은데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기존에 이제 입원하게 되면 100% 보상되는 실손보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입원해서 시술하거나 수술하거나 아니면 식대료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보장이 안 된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통원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치료는 과거에 입원하면 100% 다 해주는 과거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치료는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정형외과 쪽으로 양방병원 쪽으로 이제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입원하거나 통원치료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쪽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한데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보상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최근에 가입하신 실손보험들에서 이제 보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은 옛날에 가입하신 한방
예,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양방병원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네. 좋으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 문자 하나 풀어드렸는데요. 또 문자 와 있거든요. 봐드릴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600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집안의 가장이시고 자녀분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종신보험의 이제 보험료는 좀 사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지금 문자만으로는 어떤 시청자님의 뭐 정확한 나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종신보험의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그런 보험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나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 완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그런 보험인 대신에 가입할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은 그런 보험을 선택하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거의 다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그런 보험을 택하셔서 나중에 환급을 많이 받거나 뭐 연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 두 가지의 경우에도 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종신보험보다는 차라리 정기보험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기 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하고 대신에 보험료는 종신보험의 어떤 뭐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 정도로 낮추시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이 정기보험은 뭐 환급형 보험이 있고 또 소멸성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나중에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사망보험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신보험의 뭐 한 5배까지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지용 전문가님, 종신보험보다 이 저해지 환급형은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보험사나 보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해지 환급형보다 정기보험이 그거보다도 좀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저렴한 것이 정기보험입니다. 예, 네. 저희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정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그 애기 아빠 보험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잘 들었는지 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점검을 좀 받아야 되나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그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남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이요. 52살이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예, 음식점 하세요. 음식점 하세요? 혹시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워낙 건강하신데, 그래서 이제 뭐 아파서 병원 가시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제 혹시 이제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걱정이 좀 돼가지고. 혹시 특별히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신데, 혹시라도, 아프시면은 또, 그래서 잘 들어있나 궁금해가지고요. 저희 사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총 4가지 보험 있으신 거 맞으신 거죠? 네. 2009년에 2건을 가입하셨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이렇게 한 건씩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보험은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는 분도 좀 계셨고, 보험 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애기 아빠 아시는 분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2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보장이 어떤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또 남편분께서 지금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병원도 다닌 적 없다 하셨는데요. 어떤 진단이 나올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보내주신 증권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장 내용은 잠깐 살펴볼게요.
네,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 보험이 2009년도 30년 납으로 100세 만기 가입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다치거나 아파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3천만 원 있고요. 상해 의료비라고 해서 1,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해 의료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은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품이죠. 보험이죠. 근데 이 상해 의료비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여서 지금은 없어진 담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다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데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가해자 그 자동차 보험에서 해준 치료비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해 의료비는 아까도 이제 앞에 이제 문자 상담을 해드렸지만 한방병원 이런 거 다니는 거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상해 의료비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안 해도 통원 치료도 하루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급격하게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그 상급병실 우리가 거의 병원에 가면 병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뭐 2인실, 1인실 권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상급병실도 병원에 그 병실이 없었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여기서 상급병실 이용한 것도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상해 의료비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질병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으십니다. 입원하면 1억 원 한도, 또 통원하게 되면 30만 원 5천 원 공제, 본인 부담은 5천 원 공제해서 외래비와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거 실손 의료비 이렇게 보장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건강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아직 안 보셔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하신 게 최고 우선적으로 좋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암진단비 2천만 원도 있고, 또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되면 200만 원. 여기 암진단비도 2009년도 가입하셔서, 이제 갑상선암까지만 소외감 들어가고요. 모든 게 다 일반암으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준비 잘 하셨고요. 여기에 이제 배상 책임,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배상 책임 가입 잘 되어 있으세요.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 잘 되어 있으시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참전 운전자 보험도 동부화재 가입을 하셨네요. 여기에는 이제 형사 합의금도 있고 벌금, 변호사 비용, 할증 지원금까지 준비 잘 되어 있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되어 있으신데 지금 제가 건강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남편분. 근데 이제 지금 KB 손해보험의 신간병 가입 건강보험이 있고요. 라이나 생명의 OK 암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병자 보험이세요.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어떤 수술 이력이 있다든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치료한 적이 있다든가 했거나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유병자로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셨네요. 이거 남편분이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그거는 그래요. 요거는 이제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는 것보다 할증보험료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비싼 보험료예요. 그리고 보장은 훨씬 적죠. 이제 아까 앞전에 설명해드렸듯이 뇌혈관이나 뇌졸중 진단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뇌출혈 진단비, 라이나 OK 암보험에 보면 뇌출혈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B 손해보험과 라이나 생명 OK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 더 비싸게 보험료를 내실 이유가 없고요. 보장도 더 적게 가져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브라보라이프에 암진단비 2천만 원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뇌혈관 질환과 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암진단비 더 추가를 하시는 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저희는 뭐 이런지는 몰랐는데, 네네네. 그렇게 뭐 필요 없이 돈이 좀 더 나간다면 줄여들면 너무 좋죠. 네. 돈도 더 나가고 보장은 더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한 3천만 원씩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의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남편분 음식점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큰일 왔을 때 한 5천만 원 암 진단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하고 심장 쪽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보장이 폭넓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님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선생님,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잘 가입을 하셨네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이제 최근에 가입한 보험 2개가 생각보다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이 적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고민 조금 더 해보시고요.
예. 또 이제 남편분이랑 상의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어떤 보험이 좋은지 더 궁금해지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또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6268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며칠 뒤에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입한 태아보험과 실비보험에서 제왕절개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태아보험은 이게 태아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제왕절개 수술로 혜택을 보실 수는 없고요. 물론 태아보험에도 산모 특약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산모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보험이 손해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한다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손해보험의 어떤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해인지 질병인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왕절개의 경우는 상해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혜택을 보실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혜택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험이냐 그리고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관에 정한 대로 이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로 연락을 하셔서 이 수술특약과 입원특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산모분께서 문의를 하셔서 문자 하나 받으렸고요. 또 문자 풀어볼까요? 8722님께서 문의하셨네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방금 강의에 나온 그 3대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은데요. 현재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아까 강의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는 이 고지혈증 약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전화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은 다 똑같이 갈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서류 불편하게 준비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전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 이제 질문을 다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3대 진단비 꼭 준비하셔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시간 문자 상담 또 해볼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60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아들 CI 보험이 12년 정도 납입 중에 있습니다. 감액 완납이 가능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보험 용어를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우선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 보면은 어떤 감액 완납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부터 지금까지 내는 보험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는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조금 줄어든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증권에 보장 내용이 쭉 적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기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조금 나오기로 그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보험인데 그 부분도 같이 없어진다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감액 완납을 하면 앞으로 납입 기간 동안 그동안 내야 될 그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고 보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납입 기간이 총 얼마인지 해지환급금은 나중에 몇 % 정도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 아드님이 가입하신 그 보험의 내용을 저희 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60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저희 봐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147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와 부딪혔습니다. 저희 애는 괜찮은데 아들의 친구가 이가 부러졌는데요. 친구의 엄마가 배상하라고 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이거 보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길게 남기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보상 가능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요즘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쳤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고 또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상 책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애들 놀다가 충분히 이런 사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친구 어머니 보고 이제 그 치과에서 치료받은 치료비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친구가 엄마가 난리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아마 향후 치료비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치료비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구치가 뭐 손상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 치과 선생님께 이런 부분까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비 내역도 좀 뽑아달라 하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진단서 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선생님께도 어떤 진단서 비용을 이제 지불하시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고민하셔서 이제 향후 치료비 발생 내역까지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청구하시면 그 배상 책임에서 이제 보상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친구분 어머니도 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문자 또 볼까요? 264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7세 여성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에 가입하고 싶은데 저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대부분의 이제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보통 65세 정도로 가입 연령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좀, 나는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 보험사들은 70세까지도 실손 의료비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이 병력이 조금 걸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보험사의 어떤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70세까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찾으신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건강 검진을 받으시게 되면은, 간단한 검진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가입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시지 말고 일단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라도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어떤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실손의료비 가입을 위해서 간단한 그 간호사의 방문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됩니다. 전화, 문자 지금 화면 통해서 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보다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보험플랜 119 현충일인 내일은 하루 쉬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